안녕하세요. 엄마마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입시 위주. 그러니까 입학 시험을 위한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표는 어떤 대학교에 가는 것. 그렇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아 실현이 목표예요. 이렇게 교육적인 목표가 다르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요,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게 되면은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이지 않고 친구들도 보이지 않고 수능 문제집만 점수만 잘 나오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제 점수만 잘 나오면 되니까 학교마저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고1 때 자퇴하는 아이들도 요즘에 많고 내신도 등한시하고 학교에도 가기 싫고 이제 점수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너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도한 선행학습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점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성행을 하고 개인주의가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기주의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가 이 교육 시스템에 있어요. 입시가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입학 시험만 보는 교육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까요? 이것은 진정한 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주입식에서는 중심 단어, 핵심 문장, 핵심 내용, 쪽집게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빼서 그렇게 맞추기를 시키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도 풍부하지가 않고 문제를 맞추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수만 잘 나오면 된다. 문제만 맞추면 끝난다. 수능만 끝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그닥 똑똑해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문제만 맞추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집 풀기에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식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외국의 아이들처럼 뭔가 지식이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덕지도 없죠.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는요,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1등은 또 그만큼 노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제대로 쌓지 못했고 사회성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독서실에서 문제집만 상대를 했으니까요. 저 10%에 겨우겨우 들어간 친구들은 또 자기보다 똑똑한 친구들과 겨뤄야 돼서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10%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는 또 자괴감에 빠지겠죠.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니. 공부는 재능이죠. 그러니까 공부에 재능이 없는 다른 데 적성이 맞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공부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부로만 평가를 당하자니 많이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저 상위권 안에 들어야 된다, 저 10% 안에 들어야 된다니까 90%가 도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 10% 안에 들었다고 치더라도 인생은 20살까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을 갔어도 서울대를 나왔어도 취직을 못하면 나는 나우됐다, 나는 도태됐다 이런 말을 하질 않나. 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부는 잘하지만 일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성을 제대로 기르질 못했죠. 그래서 이제 몇 달 버티다가 대기업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은둔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요. 인간의 삶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부로만 평가하고 공부가, 학력이 평생 모든 걸 커버할 것처럼 그렇게 공부만 바라보게 만들면 굉장히 사실은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쉬어야, 사람은 예민하지 않고 릴렉스가 되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미국의 학자들은 말했죠. 화장실에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고. 그리고 유레카를 외친 것도 목욕탕이었죠. 그러니까 좀 더 잠도 푹 자고 좀 더 여유가 있어야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니까 국영수만 하면 된다. 또 수능만 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삶에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집단을 이뤄서 사는 동물인데 어떻게 혼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학창시절에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점수만 잘 맞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았고 맨날 비교 평가를 당하니까 친구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번 비교하고 매번 위아래를 가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귀천에 눈을 뜹니다. 학력의 귀천, 직업의 귀천, 연봉의 귀천, 부동산의 귀천까지. 이 아이들이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이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어디서 뚝 떨어진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극성 학부모도 어디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이 나라, 이 사회 안에서 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둔 청년이 이렇게나 많고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제 AI가 지식 기반의 직업을 다 가져가 버리면 지식 기반으로 암기 과목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는 사람 상대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성을 제대로 학창시절에 기르지 못한, 그러니까 성장기에 학창시절에 사회성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친구들이 평생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예전부터 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펜대만 굴리는 그런 직업이 제일 좋다고 그랬었죠. 이젠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그 공약을 보니까 진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더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령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수능을 볼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수능도 계속 유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긴 한데 수능이 없어진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지식 기반으로 한 것들은 모두 AI가 가져가는데 주입식이 웬 말입니까? 주입식 교육은요.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공교육으로는 가장 값싼 교육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만 받고 있다가는 아무런 발전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암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암기는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중심 단어만, 핵심 단어만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체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주입식은 일단 외워야 된다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즐길 수 없는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그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위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위에서 시키고 위에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빨리 외워, 빨리 풀어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학생들은 공부에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 공부의 본질은요. 공부를 많이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귀에 들리는 게 더 많아지면서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더 사람이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어떻죠? 자식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시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노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취미도 갖지 못하고 일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과 재미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진짜 퍼석퍼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공부만 시키고 있잖아요. 독서실에서 문제집만 상대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성적을 얻고 다른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학창 시절, 어린 시절. 너무 비교 평가를 하니까 이제 기어다니는 어린애들까지 눈은 잘 맞추는지, 잘 기는지, 걸음은 언제 하는지, 어린이집 수업에 집중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마저 비교를 당하곤 하죠. 사실요, 두뇌 발달을 위해서는 햇빛을 좀 더 보고 좀 더 많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야 두뇌 회전이 잘 된다고 하죠. 아이들은 좀 피부가 그을리더라도 충분히 뛰어놀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교육 과정이요,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악영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태어나자마자 대학교 보낼 걱정부터 해야 되나요? 딸은 돈을 나눠주는 복지 말고 대학교에 당연히 가야 되는 시스템을 없애는 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왜 전부 다 대학교에 가야 되죠?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에 뭐 이렇다 할 대학교도 딱히 없는데 요즘에 대학교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죠. 국민들을 전부 다 대학교에 보내버릴 생각을 하니까, 공부할 마음도 없는데 대학교에 다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정받지도 못하는 대학교에 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야 됩니까? 진짜 공부가 즐거워서 미치겠는 사람, 뭔가 더 연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대학교에 가야 우리나라에 뭔가 연구 발전이 더 있는 거예요. 입시 공부와 인재를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요, 역사 속에서 공교육이 나타난 이유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뒤처지는 아이들을 뒷받침하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뒤처지는 아이들을 뒷받침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도 빼기가 바쁘니까 진도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좀 소외를 시키고 진도에 따라올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끌고 가죠. 그리고 보란 듯이 아이들을 축켜 세우고 얘네들처럼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에서 굳이 줄을 세우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공교육이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 보편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두 다 인류대를 보낼 생각을 하나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평균 정도의 정상적인 국민들을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계속 보게 만들고 시험을 못 보면 불안해하고 점수를 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이상하게 스트레스만 준다는 겁니다. 계속 공교육 시스템에서 점수만 중요시 여기고 계속 아이들 등급을 매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스트레스만 크게 준다는 겁니다. 공교육 기관에서는요, 그냥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정상적인 국민들을 길러내시면 됩니다. 너무 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 들어갔다, 뭐 서울대 들어갔다, 누구 학생, 뭐 카이스트 들어갔다, 이런 현수막을 내거는 것 자체가 이상한 나라라는 겁니다.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또 청년이 되어서는 은둔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교육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민을 키우면 되는데, 정신이 망가지면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신이 망가지는데. 독일은요, 50년 동안 아이들 등수를 세우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게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노벨상도 훨씬 많죠. 그런데 공교육은 보편적인 교육의 복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뒤처지는 학생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교과 과정을 줄여야지. 그러면 난이도를 낮춰야지. 매년 초등학교 난이도도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교과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변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은요, 사람은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아직 발달이 안 됐는데 너무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뇌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다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건데 매년 교과 과정이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옛날 생각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공부는 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다가 정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이렇게 노는 꼴을 못 보나요? 너무 시험을 보게 하고 아이들 올가매는 것을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학대예요. 아이들 노는 꼴을 못 본다니 그것은 학대 아닙니까? 아이들이 놀아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요. 앞으로의 세상의 인재들은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랑 비교가 안 되게. 뭐 스티브 잡스가 몇 등입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인재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핵심 단어만 맞추기로 고르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소인배 같이 정답만 맞추는 교육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서 지식 습득을 끝내고 더 이상 더 뻗어 나가려고 하지를 않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평생 지식을 얻고 뭔가 더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공부에 그리고 수능에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사람이 지쳐서 그리고 경쟁에 지쳐서 집에서 별 취미도 없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잠드는 게 한국인의 인생 아닙니까? 외국의 아이들은요, 좀 음악 하나만 들어도 그 클래식 음악이 만들어진 시대상과 그 뭐 분위기와 그 작곡가의 생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평생 늙어서도 음악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친구들은 음악을 들을 때 작곡가 맞추기를 하죠.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 뭔가 외워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정답 맞추기를 합니다. 뭐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거 누가 만들었더라? 슈팽! 베토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너무 1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 아까 말했던 소인배적인 마치 음식을 편식하는 듯한 그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쇼팽이 만들었다는 건 알지만 쇼팽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걸 지향했는지 그 중에 이것은 어떤 음악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잊혀지죠. 바람에 불면 날아가듯이. 그래요. 배경 지식은 뭐 뿌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에는 뿌리가 없다는 게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문제는 교육이 문제입니다. 고구려 조선도 500년, 800년은 갔는데 한국은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산으로
소멸된다고 해요. 소멸되는 이유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옛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쩌면 그런 교육을 처단하기 위해서 AI가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의 진짜 시험 같은 것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즐기게 해주세요. 즐길 줄 알아야 평생 즐길 줄 아는 거랍니다. 어렸을 때 즐거움을 접해야 평생 기억을 한답니다. 뭐 자진몰이, 국거리, 뭐 4분의 3박자, 4분의 1박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몇 박자인지 알면서 노래를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지식의 즐거움, 배경 지식의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무지개는요. 예로부터 오방색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색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7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무지개에 대한 문제를 낸다면 무지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제가 7색깔 빨주노초 파란보에 체크를 하고 여기서 끝냈겠죠. 이게 배경 지식이 없는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무지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덧붙이자면 무지개는요 순수 우리나라 말로 물지개라고 합니다. 물은 물이고 지개는 출입구예요. 물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물에서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서양에서도 무지개를 문이라고 표현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어로 무지개를 하늘의 문이라고 한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무지개라는 문이.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왜 하늘 천자를 봤을 때 커다란 세상에 막이 하나 씌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막을 뚫고 문이 생긴 거니까 그것도 무지개라는 문이 생긴 거니까 다른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프랑스는 정말 예술의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무지개가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에 떴다 보니까 하늘은 거의 양기를 뜻하죠. 커다랗고 넓고 밝고 그런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동양에서요. 물의 문이면 불행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음기를 뜻하고 음기는 어둡고 습하고 차갑고 해자축시도 밤과 새벽을 뜻합니다. 그리고 겨울도 뜻하죠. 그러니까 겨울의 문이고 어둠의 문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불행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직전에 무지개가 많이 떴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언어적으로 봤을 때 무지개가 레인보우잖아요. 보우. 보우는 활이란 뜻인데 저는 미국인들은 역시 무기를 잘 팔아서 무지개를 볼 때도 활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역시 전쟁 전문가. 이제 여러분들은 주입식에서 살짝 벗어나서 무지개에 대한 지식의 뿌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뜨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의 사고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씨를 얕고 넓게 뿌리듯이 그런 지식들을 넓게 뿌려주신다면 아이들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씨앗을 찾아서 커다란 나무로 키울 겁니다. 정답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한 정답을 위한 지식과 내가 즐기기 위한 그런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국영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도덕 윤리를 더 가르쳐야 아이들 생존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고 또라이도 굉장히 많죠. 뉴스를 보면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근데요, 도덕 윤리가 착해지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마음은 가르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타인의 위기를,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서로 도와야 됩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국영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윤리 도덕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요즘에 고독사도 너무 많고 이상한 사건도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수능을 보기 위해선 일단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도덕 윤리를 중요시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외동이 얼마나 많고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삼촌 이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일이 감시를 하면서 쓰러졌나 안 쓰러졌나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러지면 다른 사람, 타인을 불러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개인주의 의식이 강해졌는데 너무 지나친 개인주의는 악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도덕 윤리입니다. 내가 왜 타인을 도와야 되는가? 그런 것도 철학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면 또 내가 위태로울 때 또 도움이 돌아온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도 살고 싶으면 남을 일단 도와야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 1인 가구가 많고 1인 가게가 많은 앞으로의 시대에서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내가 왜? 라고 건방진 말을 너무 해댑니다. 그런데요, 내가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을 남겨주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윤리 도덕 교범을 조금 더 널리 알려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주어야겠습니다. 살아있어야 재산도 받고 하는 거죠.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는 생존 수영 말고 생존을 위한 윤리, 잔소리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